결과적으로요, AI는 산업으로서는 여전히 주도 산업입니다. 다만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이런저런 노이즈 연말 결산 앞두고 이렇게 저렇게 조금 다지고 가자, 이런 구간이라고 여전히 볼 수 있고요. 그럼 그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끝까지 난 그냥 몰빵하고 버틸래, 많은 비중 유지한 채 있어야 돼, 이제 그거는 저는 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시장이 어디까지 들고 팰지 모르잖아요, 그죠?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리스크 관리했다가 미국의 그리드 탐욕 지수가 막 극단치로 떨어지면 그때 좀 추가로 사고, 이런 작은 매매들은 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내일 실적 발표 나오는데요. 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좀 중요합니다. 그분님들의 올해 투자 성과에 대부분이 AI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해 가파르게 우리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했던 대부분의 기업들, 반도체, 원전, 방사는 좀 논외고요. 전력기기, 전력기기도 우리나라의 효성중호, 현대일렉트릭 이런 거 많이 올랐어요, 그죠? 조선하고 방산을 제외하고 원자력, 반도체, 그리고 또 두산도 많이 올랐죠. 두산도 오른 게 엔비디아 거기에 동적판, 동적판이라는 게 구리로 만든 그냥 판인데, 이제 전력에 로스가 없이 공급하려면 구리의 순도가 높아야 되는 고순도 동적판, 그거를 이제 또 그 동적판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회사도 작은 회사 하나 주가도 오르고 그랬습니다. 원래 바이오를 제외하고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그 지수를 올린 기업들은 정부의 밸류업 기대감에 있는 기업들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다가 이 AI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AI라고 관련이 있어서 AI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투자의 성과에 영향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침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거 제가 좀 위험한 영상을 찍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실적 몰라요. 실적 모르는데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고 있는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이럴 거예요 라는 최근 시장에 위스퍼링 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이것도 좀 전해드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AI에 대한 얘기입니다. AI에 대한 얘기는 지나간 영상에도 많이 있죠. 제 영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제 뷰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의 자산이 더 중요하고 시장의 얘기도 늘 경청해서 듣죠. 듣고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AI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고요. 첫 번째, AI로 돈 버는 회사들은 돈 많이 벌고 있다. 벌고 있다. 이건 분명한 일이에요, 지금. 엔비디아 내일 실적 발표도 회사 가이던스는 545억에서 550억 사이 이 정도인데 아마 570억 정도는 나와야 시장이 이거 그 정도는 지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 분기 2026 회계년도 4분기죠. 엔비디아는 그렇습니다. 회계년도를 거의 1년이 아니라 11개월 정도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로 치면 4, 4분기 정도에 해당하고 엔비디아의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실적, 그때는 620억 달러는 나와야 된다. 지금 가이던스가 그렇게 가이던스가 제시돼야 주가가 유지가 되고 혹은 또 조금이라도 오르거나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돈 벌잖아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돈 벌고, 또 반도체는 가점되어 있는 인더스트리이다 보니까 몇 개 회사들이 공급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HBM 쪽으로 캐퍼가 많이 가니까 범용 D램 값이 지금 연초에 뭐 1불 30센트 하던 게 지금 7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러고 돈 버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산업적으로도 지금 제가 이제 뉴스 보는 것 중에 거의 진짜 일주일에 한 4개, 5개는 보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그리고 또 AI 회사랑 클라우드 회사가 데이터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계약하겠다고. 어젯밤에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트로픽이 250억 달러 연산 능력 제공하는 걸 뭐 한다 그러고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엔트로픽에 대해서 기업 가치 3,500억 달러에 돈을 대준다고. 그런 얘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누가 투자하느냐? 전 세계 돈 많은 회사들만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나라들만. 미국과 중국은 이걸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적으로 이게 제2의 산업혁명이냐 아니냐? 제2의 산업혁명 분명합니다. 제1의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큰 산업혁명이 분명하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야, 빚내서 투자하고 벤더 쇼링하고 뭐 그거 다 버블 아니냐? 버블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여기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거는 UBS 은행의 견해인데요. UBS 은행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의 최근 AI 구축을 위한 대규모 차입이 이 섹터에 무슨 펀더멘탈의 위험이 있을 거냐?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강력한 재무 상태와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지속적인 AI 투자의 여력을 남겨두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이 그분들 전부 아시겠지만 아마존, 알파벳, 메타, 중국에는 알리바바, 뭐 바이두, 그 다음 또 미국의 억만장자 테슬라의 머스크 다음으로 두 번째 부자라는 오라클을 하여튼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를 질러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질러대느냐.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서 뭐 채권을 지금 발행한다고 며칠 전에 아마존도 발행하고 이 회사들이 다 발행을 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이 빚 내는 게 투자 금액의 몇 %냐.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만약에 빚을 내서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요. UBS의 전망에 따르면 이건 전망이 아니죠. 지금까지 팩트죠. 여전히 영업활동 현금, 이 빅테크 회사들의 영업활동 흐름 전체의 규모를 보고 나면 전체 중에 자사주 살 거 사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도 지금 AI 투자하는 전체 금액이 8에서 90%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나온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채권을 조달해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채권 발행 갖고 시장에서 지금 막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채권 발행은 스트레스의 신호가 아닌 추가적인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고 또 만기가요. 최근에 메타가 발행한 게 채권 만기가 40년이든가 막 그래요. 30년짜리도 있고 막 10년짜리도 있고 골고루 이제 여러 개 이제 듀레이션을 만기를 구조를 다르게 해가지고 발행을 했어요. 그 다른 회사들도 채권 만기가 막 쭉 펼쳐져 있는 거죠. 그분들 미국 국채보다가 1% 높은 이자를 주면서 30년, 40년, 10년, 20년 이렇게 채권 발행을 했고 그게 전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아주 미미한 부분, 10% 미만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게 위험입니까? 가령 그분께서 가게를 차렸는데 내가 1년에 거기서 1억을 버는데 돈 좀 더 벌려고 투자를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치고 그 4천만 원 하는 거에 대해서 400만 원 돈 빌려서 가게 확장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 가게의 위험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위험이 아니라고 최근에 부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충분히 맞는 일이고요. 제가 이 주식쟁이만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직업이 은행원이었습니다. 영업점에 있을 때 대출 심사도 하고 그래서 야, 이 돈 뛸까 말까 그것도 고민 많이 하는 그런 시간도 보냈고 그래서
이 기업의 그 재무제표, 신용 분석하는 제가 봐서는 위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메타 주가가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떨어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구글은 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전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비해서 투자하는 규모가 50%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다른 회사 이제 뭐 예를 들어 메타는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그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요. AI는 산업으로서는 여전히 주도 산업입니다. 다만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이런저런 노이즈 연말 결산 앞두고 이렇게 저렇게 조금 다지고 가자 이런 구간이라고 여전히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건 뭐 구글이 인도 가서 짓는다, 구글이 또 크리스마스 섬에 짓는다, 또 뭐 독일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다, 영국에 짓는다, 무슨 또 메타는 6천억 달러를 뭐 앞으로 몇 년 동안 투자하겠다. 그거 다 전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 사이에 펀드멘탈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시장의 심리는 시퍼렇게 심리적으로 들고 패는 구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버블론을 진짜 우리 급임들 공포에 질리게 하는 몇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첫 번째, 마이클 보리의 공매도 했다고. 팔란티어하고 엔비디아 공매도 했다고. 팔란티어는 밸류에이션이 PER이 200배 정도니까요. 그거는 뭐 진짜 저 PER 200배인데 회사가 엄청 좋은 거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고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팔란티어를 또 공매도를 하고 또 그랬다는 거 그거는 밸류에이션 때문에 공매도 했다고는 보여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 중에 팔란티어를 뭐 거의 80%, 90% 공매도하고 엔비디아는 뭐 10% 공매도하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는 청산했다 그러는데 뭐 이걸 다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는 또 무슨 논란이 있냐면 마이클 베리가 이번에는 메타를 공격하기 시작, 메타하고 오라클을 공격했는데 뭐라고 공격했냐면 감가상각 기간을 GPU 자기가 봤을 때는 5에서 6년 동안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끼케야 2, 3년 사용하는데 왜 감가상각을 5년, 6년씩이나 해가지고 단기 이익을 뻥튀기 하느냐 그러면서 또 공격을 했고 그래서 또 메타 주가가 또 한번 내렸죠.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조정받고 그랬습니다. 오라클도 340불 갔다가 요즘 230불 하니까 많이 내렸고 오라클은 원래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그것들도 영향을 미쳤고 또 아니나 다를까 어떤 날은요. 뭐 인도에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믹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요? 거기에서 뭐 오라클이 뭐 CDS 프리미엄이 55 정도 하다가 87까지 올라갔다고 또 겁주고 하여튼 요즘은 겁주는 기사가 그냥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저 소프트뱅크가 주식 팔았다고 엔비디아 주식 전부 다 엑시트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터 틸이 또 이번에는 페이팔 마피아에 이르는 피터 틸이 엔비디아 주식 다 팔았어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온통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벤더 쇼링 논란, 하이퍼스케일러들 채권 발행으로 데이터 센터 짓기는 제가 요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벤더 쇼링 논란도 이전 영상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엔비디아하고 저기 뭡니까 엔트로픽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3자가 서로 이제 지분도 투자하고 또 제품도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또 이제 그럼 벤더 쇼링 아닌가 이 얘기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벤더 쇼링도 전체 중에 전체 총 매출에 그게 막 전체가 뭐 대부분이다 그러면 벤더 쇼링이 맞는데 5%나 될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흠집을 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은 거죠. 공매도 많이 하고 있다. 헤지펀드들 비중이 좀 줄었다. 여전히 미국의 헤지펀드들 미국에 공시하는 분기별로 공시하는 포맷 F13 거기에 하면 미국 헤지펀드들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미국 기업 중에 엔비디아를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적으로는 여전히 AI가 대세다.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시장의 출렁거림은 그러한 요인들, 심리적인 서사를 흔드는 구조들이 제법 많이 있다. 그럼 그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그냥 진실이 그게 아니니까 끝까지 난 그냥 몰빵하고 버틸래. 많은 비중 유지한 채 있어야 돼. 이제 그거는 저는 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럴 때 시장이 어디까지 들고 팰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조금 또 이렇게 시장에서 막 나쁘다 이럴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리스크 관리했다가 더 많이 미국의 그리드 탐욕 지수가 막 극단치로 떨어지면 그때 좀 추가로 사고 이런 작은 매매들은 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내일 실적 발표 나오는데요. 시장의 의견이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모든 리서치 하우스들이 엔비디아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목표가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만든 밸류에이션 모델, 그 모델로 봤을 때 이번 분기 실적이 다음 분기 실적보다 더 많이 잘 나올 거는 확실하니까 거기에 따라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거고요. 기계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고, 이번 분기의 실적이 매출 기준으로 570억 달러,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한 620억 달러 정도는 나와야 그게 가이던스보다 많이 잘 나오는 건데 그 정도는 나와야 만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즉슨 시장에 이 AI 주식에 대한 인기가 심리적으로 하도 지금 흔들려 있어서 인기가 지금 좀 낮아져 있다. 시장 돌고 돌아요. 나중에 또 언젠가는 또 AI자만 붙어도 막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나쁜 서사가 주가를 누르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620억 달러 이상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도 높죠. 그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GTC 행사할 때 앞으로 5분기 동안에 5천억 달러의 매출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런 쪽만 해서 매출이 예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GPU만. 근데 나머지도 매출을 하니까 그러면 5분기 동안에 5천억 달러면은 거의 한 900억 달러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분기에 가이던스가 620억 달러 이상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570억 달러, 다음 4분기 가이던스를 620억 달러 이런 정도 하면 여기서 이제 조정을 마무리를 짓고 이제 열심히 위로 달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개연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AI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터라 혹시 맹목적으로 막 너무 몰빵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최근에 주가가 왜 내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신문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분도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말씀도 드리고 저는 이제 늘 조심스러운 게 그분들 돈 많이 잃을까봐 무서운 사람이죠. 제가 끊임없이 좋다고만 외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 혹시나 제가 여전히 좋다고 그러는데 시장에서 나쁘다 그래서 언더퍼폼 시키고 있는데 시장의 의견이 맞게 되면 그분들 제 얘기만 믿으시다가 혹시나 크게 손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 이런저런 나쁜 얘기도 있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이럴 때 그분들은 좀 시장하고 일정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 뭐 1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한 2주, 3주라도 한번 팔아놨다가 올라가면 남은 것도 올라가서 좋고 내려가면 2주 팔아놨던 거 진짜 정말 바닥에 접근했을 때 그때 도사도 좋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시장의 유일한 하도는 AI입니다. AI이고 반도체이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정말 사실인 거고요. 이게 잘못되면 전 세계 시장이 많이 부러지겠죠. 그죠? 미국에도 기술주 위주로 많이 올랐고 반도체 주식 위주로 기술주 위주로 많이 오른 터라 만약에 AI가 버블이 맞다면 시장 많이 무너져야 되고 애기 기업들은 버블이 많이 제거가 됐어요. 최근에 먼저 내리면서 방도 식을 때 아랫목에 불을 떼지 않으면 식는 거는 윗목부터 식죠. 그죠? 그래서 애기 기업들이 윗목에 있으니까 거기는 지금 거의 다 올랐던 걸 다 토해냈어요. 양자 기업, 코인 관련된 기업, SMR 관련 기업, 뭐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 다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신성장 관련된 기업들 모두 다 떨어져 있고 그 대신에 뭐 애플이나 뭐 혹은 또 구글이나 안정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제 안 떨어질래 AI 버블에 나는 반대로 수혜야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누구 말이 맞을지는 그분들 저도 여기 와서 이런저런 의견을 전하지만 세상에 또 저 말고도 뭐 유명하신 분이 많으시죠. SNS에 또 그분들도 뭐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견들 골고루 들으시면서 그분들의 자신만의 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들 많이 잃으시면 안 돼요. 시장은 또 살아납니다. 나중에 또 언젠가는 지금 저렇게 나쁜 뷰들이 어느 순간에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는 팔았는데 좀 제발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혹은 또 나는 공매도를 했는데 제발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파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조금 내려오거나 혹은 안 내린 채 기간 조정을 한 채로 그 양반들이 또 주식을 많이 사고 나면 반대로 또 얘기하겠죠. 그죠? 막 좋다고 막 그러겠죠.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팔란티어가 상승하고 이랬던 구간에는 그들도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지들이 팔고 나서 팔 주식이 없으니까 주식으로 때려야 주가가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니까 지금 말로 때리는 거 아닌가. 펀더멘탈은 괜찮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이제 비싸지 않습니다. 이번에 570억 달러 나오고 내년에 전망이 한 2,800억 달러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그러면 2,800억 달러 정도 나오고 내년에 EPS가 뭐 보수적인 데도 한 9불은 나온다고 그래요. 이거 낙관적인 데는 12불까지 보고 있고 9불 정도 나오면 그러면 지금 180불이면 PER 20배예요. 겁먹을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무리 내려가도 미국 시장은 그래도 효율적이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로 엔비디아가 연초 이후로 38% 올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익 실현하고 나서 말로 때리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 있고 이럴 때 그러면 끝까지 고집 부리느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만에 하나 모르니까 조금 이렇게 시장하고 좀 타협도 하고 그런 것도 일부만 전량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어떤 경우에도 돈 많이 잃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몰빵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이제 엔비디아 기준으로 180불이 내년도 포워드로 PER 20배다. 내년 EPS 9불 정도 잡으면. 그런데 여기서는 견뎌요. 견디는데 한번 막 심하게 실적 발표도 끝나고 좋은 모멘텀 다 끝나고 내년도 세스 모멘텀까지 모멘텀이 없는 구간에 진입해가지고 시장에서 한번 진짜 물량 털기 하겠다고 확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너무 높은 분들은 거기서 팔게 돼요. 그러면 말벌들에게 우리가 물건을 넘겨주게 되는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영악하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에 나오는 AI에 관련된 전 세계 시장에 지금 유일한 화두가 지금 그겁니다. 그죠? 매크로 문제 없고 다 크게 문제 없어요. 증시 유동성 문제 없고 다 문제 없는 가운데 최근에 열심히 산업적으로는 열심히 투자도 늘고 주도 산업으로 더욱더 확고히 자리 잡고 가고 있는 이 AI 관련된 기업들 주식에 대해서만 이런 왔다 갔다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